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미 정부, 테슬라 고속주행 중 자동 브레이크 작동에 안전조사 착수. 글로벌 전기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자동차가 고속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 장치가 가동되는 유령 브레이킹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안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차는 전날에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가 정지 신호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도록 한 롤링 스톱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5만 4천 대가량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차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테슬라의 충돌 예방 장치에 대한 불만이 접수돼 안전평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우리가 제조업체와도 논의할 것이고 조기 경보 보고 데이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차는 웹사이트에 테슬라의 2021년 모델 3 운전자가 위스콘신주 메디슨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예고 없이 브레이크 장치가 가동되는 경험을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운전자는 자동 주행 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한 거주자도 테슬라 모델 Y의 유령 브레이킹 장치가 가동돼 트럭과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이 기관에 신고했다. 테슬라는 이에 앞서 안전 멈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차차 관계자들과 두 차례 회의한 뒤 리콜에 동의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에서 2022년 모델 S 세단과 X SUV, 2017년에서 2022년 모델 3 세단, 2020년에서 2022년 모델 Y SUV 등 5만 4천 대다. 테슬라는 롤링 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할 계획이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음극재 직접 만든다. 환경오염 우려에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시 당국에 증설 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에선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엘렉트릭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콜로라도강 프로젝트 LLC와 공동으로 음극재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오스틴 공장 증축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테슬라가 지난해부터 오스틴 공장 증축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음극재를 쭉 언급해왔다고 전했다. 시 개발서비스부 대변인은 테슬라가 배터리 음극재 제조를 위해 공장 건물과 설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라며 더 이상의 정보는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9월 오스틴 공장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셀 생산의 일부로 음극재 공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공장의 일부를 확장, 음극재 생산에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면적만 160만 평방피트에 달한다.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 중 가장 비싼 만큼 성공적으로 내재화한다면 전기차 제조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생산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오스틴 공장 증축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기질 관련 몇 가지 허가는 보류된 상황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선루프 특허 낸 애플. 애플카 뼈대 직접 만드나? 애플이 최근 미국 특허청에 자동차 선루프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특허는 선루프에 반투명 가변 유리를 장착, 운전자가 선루프로 들어오는 빛의 투명도를 조정하고 개방 순서를 제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능이 애플 카플레이와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를 통해 구동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린다. 애플은 최근 캘리포니아 내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프로그램 인력 재정비, 한국 부품사와의 면담 등 애플카 개발을 위한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애플 내 자율주행차 개발팀 타이탄 프로젝트에 인력 이탈 소식이 잦아 애플카 개발을 두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9to5 맥 등 해외인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특허청에 자동차 선루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선루프 장치에는 가변 불투명 유리가 장착돼 운전자가 선루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특허 설명에는 반투명 가변창 영역은 이동형 패널 장치가 닫힘해서 열림으로 바뀌면 실내는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전환된다. 또한 반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술돼 있다. 아울러 현재의 고정 방식과 달리 애플의 특허 선루프는 측면 창과 함께 전체 장치가 순서대로 열리는 방식이라고 라인2 맥은 전했다. 이동식 패널 어셈블리라고 명명된 이 특허는 지난 1일 등록됐다. 다만 애플이 이러한 콘셉트를 양산 모델에 적용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인2 맥은 덧붙여 이 선루프 장치가 카플레이나 시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리란 것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플이 자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받침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인텔, GPU 수급난 호소에 수백만 개 공급할 것. 올 1분기 중 독자 개발한 그래픽 칩셋 아크 알케미스트 출시를 앞둔 인텔에 미국 게임 전문 매체가 공개 서한을 보내자 인텔이 매년 수백만 개의 그래픽 칩셋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PC게이머는 팻 겔싱어 인텔 CEO에게 현재 벌어지는 그래픽카드 수급난의 유일한 희망은 인텔이라며 호소했다. PC게이머는 이 공개 서한에서 PC게이머들의 운명은 너무 오랫동안 엔비디아와 AMD 등 두 회사의 영향을 받아왔고 인텔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1분기이든 2분기이든 좋으니 올해 안에만 그래픽카드를 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AMD와 엔비디아는 현재 그래픽카드의 가격 구조를 바꾸는 데 흥미가 없고 인텔이 그래픽카드 업계에 진출하러 갈 것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올해 최고의 성능을 내는 그래픽 칩셋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쟁력을 갖춘 성능에 적절한 가격만 갖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PC게이머의 공개 서한은 인텔 아크 그래픽 칩셋과 관련된 임원과 CEO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라자 코두리 인텔 수석 아키텍트는 PC게이머의 공개 서한이 나온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PC게이머의 의견에 동감하며 PC게이머들과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인텔 그래픽스 부문은 매년 PC게이머에게 수백만 개의 아크 그래픽 칩셋을 공급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팻 겔싱어도 라자 코두리의 트윗을 인용해 나도 PC게이머의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PC용 그래픽 칩셋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한 엔비디아는 물론 AMD도 현재 시장 수요를 처리하지 못하며 PC 게임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암호화폐 채굴 용도로 제품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 수백만 개의 그래픽 칩셋 공급을 내세운 인텔에도 불안 요소는 있다. 먼저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 칩셋은 인텔 시설이 아닌 대만 TSMC의 N6 공정을 이용해 생산된다. TSMC N6 공정은 2020년 4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 1년 이상이 지났고 충분히 안정되어 수율 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인텔 이외의 많은 기업들이 TSMC의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래픽카드 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암호화폐 채굴 제한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도 보잉 737 맥스 비행 재개. 에티오피아 항공도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의 비행을 추락사고 근 3년 만에 재개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이날 성명에서 737 맥스가 4시간 동안 에티오피아의 경치 좋은 영공에서 비행하고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탑승자는 기자, 외교관, 정부 관리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3월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륙한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케냐 나이로비행 737 맥스 여객기는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기내 157명이 전원 사망했다. 5개월 전에도 같은 기종이 인도네시아서 추락해 189명이 숨졌다. 이들 사고로 737 맥스의 시스템 결함이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비행 중단이 되면서 제작사인 보잉에 2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안기며 사상 최악의 위기가 됐다. 또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테월대 거브러 마리암 에티오피아 항공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이번 비행 재개와 관련 737맥스 비행 재개를 하는 마지막 항공사의 하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 그동안 설계 수정을 모니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20개월 이상 철저히 재인증 과정을 거쳐 조종사, 엔지니어, 객실 승무원 등도 안전을 자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는 737맥스를 다시 운항하는 마지막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해당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737맥스 기종을 비행대 가운데 4대 보유하고 있으며 25대는 주문한 상태다.